은행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산도 금융위기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고 은행이 점점 덜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 영업점 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약 7,836개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6,234개, 2022년 5,948개, 2023년 말 약 5,747개로 줄어들었고 가장 최근 통계에서도 약 5,792개에 불과합니다. 즉 10년에 걸쳐 약 2,000곳 가까운 지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숫자의 흐름이 훨씬 선명합니다. 줄어드는 속도는 꾸준하며 지금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 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은행이 점포를 줄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들이 더 이상 창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서는 비대면 채널로 은행 업무를 보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지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속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령층, 다시 말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 이용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금융 이용 능력은 젊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디지털 이해력 조사 결과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금융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2019년 말 기준 6,738개의 영업점이 있었지만 2024년 말에는 5,69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사이 1,000개 이상의 점포가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숫자 자체보다 그 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도심 지역이나 대도시에서는 지점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지방이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하루 일과에서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영업점 수 감소와 함께 ATM 기기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 약 36,000대였던 ATM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27,00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즉, 단순히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용 절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점 축소는 효율성 향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금융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속도는 모바일 뱅킹이 얼마나 빨리 진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빠르게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술 발전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누군가를 뒤처지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속도일까요? 비용 절감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금융의 기준일까요?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풍경은 단지 금융 서비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